벨라루스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사악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꼭두각시 국가가 국경에 병력을 모으고 있으며 목표는 우크라이나로 보입니다. 알렉산더 루카셴코는 마침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이 광기는 현실이며 지금 우리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십시오. 푸틴은 배후에서 더 많이 조종하고 있고 루카셴코는 러시아 지도자가 새로운 계획에 이용하는 꼭두각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추측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5월 12일 보도에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벨라루스의 미친 대통령이 자국을 전쟁에 대비시켜야 한다며 많은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는 벨라루스가 군사 부대들을 선별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할 것이며 모두 전투작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의 대상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루카셴코는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명백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루카셴코는 자신의 최신 계획을 원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일로 포장했습니다. 전쟁 대비를 위해 일부 부대를 동원하겠습니다. 신의 뜻이라면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벨라루스 지도자의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우크라이나를 벨라루스를 전쟁으로 이끄는 침략자로 만들려는 걸까요? 아니면 루카셴코가 크렘린에 있는 그의 조종자가 전쟁에 개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은밀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푸틴이 명령하면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루카셴코의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최근 며칠간 벨라루스는 루카셴코가 다가올 것으로 보는 충돌에 대비해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루카셴코는 국방장관 빅토르 크레닌과의 회의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으며 그 회의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6,000명의 예비군과 군인들이 참여한 군사 대비 점검 이후에 열렸습니다. 그 훈련은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뿐만 아니라 벨라루스가 전쟁에 돌입할 경우를 대비한 물류 및 수송 절차를 점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크레닌과의 그 회의에서 더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는 현재 루카셴코의 어떤 광기 어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벨라루스군 현대화에 대한 집중이 루카셴코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군대를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방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루카셴코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운용법을 아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벨라루스가 구식 무기를 잘 모른 채 운영 중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합니다. 루카셴코는 또한 자국 군대의 5개년 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5년 동안 우리 군대에서 현대식 무기 체계의 비율을 거의 절반, 즉 4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는 이번 회의에서 공습과 현대 무기만으로는 앞으로의 전투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현대전이라는 모호한 맥락에서 지상작전이 항상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더 현대적인 무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훈련, 그리고 더 많은 전투 준비가 된 병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루카셴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지난 며칠 동안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전투에 대비해야 하며 그 전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카셴코가 선언하기 한 달 전부터 벨라루스가 뭔가 불길한 일을 준비 중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7일 키예프 인디펜던트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접한 북쪽 국경을 따라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포병 진지를 설치해 왔으며 이에 젤렌스키는 우리는 러시아가 다시 한번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카셴코가 신의 뜻이라면 다가올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진짜로 의미했던 바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크라이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푸틴이 총알바지로 쓸 더 많은 병력을 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슬픈 점은 벨라루스 군대의 현대화가 결국 푸틴에게만 유리하다는 걸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들은 벨라루스군의 직접적 위협뿐 아니라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을 보기 전에 푸틴이 루카셴코를 전쟁에 참여시키려 정말 밀어붙일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답은 물론입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푸틴의 가장 가까운 유럽 동맹입니다. 특히 헝가리의 비토르 오르반이 16년 집권 후 물러난 지금 더 그렇습니다. 러시아와의 동맹은 매우 일방적입니다. 이는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불과 몇 주 전 BBC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훈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병력을 집결시켰을 때 진행됐습니다. 그때도 푸틴은 침공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벨라루스와의 열흘간 훈련이 끝난 직후 러시아는 하지 않겠다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벨라루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를 거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이는 루카셴코가 자국을 푸틴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허용했음을 의미합니다. 루카셴코 본인도 2023년 8월에 이를 인정했지만 단 한 명의 벨라루스인도 침공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처음에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허락한 그 한 명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루카셴코는 푸틴에게 여러 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2025년 12월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테나와 장비들이 5층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어 샤이드 드론이 서부 지역 목표물 탐색을 돕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전쟁을 준비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이 루카셴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이 벨라루스를 이용하게 해온 일의 격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에 대비한다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켜 결국 자신의 나라를 결코 연루되어서는 안 될 싸움에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푸틴은 불쌍한 루카셴코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타락한 전쟁의 나락으로 기꺼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에게 벨라루스는 자치국민과 주권적 야망을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그저 러시아가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영토일 뿐입니다. 푸틴은 루카셴코의 권력을 점차 약화시키고 이제 모스크바가 원하는 것은 모두 얻는 상황입니다. 벨라루스 지붕의 통신 장비가 이를 보여줍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그 장비를 제거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벨라루스를 공격해야 합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이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연루되지 않은 나라를 공격한 우크라이나를 악당으로 몰고 이를 구실로 루카셴코에게 군 파병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를 직접 공격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벨라루스가 푸틴의 침공에서 꼭두각시 국가가 되었더라도요. 루카셴코는 확실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괜히 전쟁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이제 벨라루스가 전쟁에서 작은 역할을 하던 나라에서 큰 문제로 변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분명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꼭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며 일부는 연결되어 있지만 모두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루카셴코가 조만간 일어날 것처럼 암시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 군대의 전면 동원입니다. 이런 일이 곧 일어난다는 말이 이미 나오고 있으며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벨라루스가 동원령을 내리고 병력을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으로 이동시키지만 실제로 국경을 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투는 없지만 다른 두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돈바스를 점령하려는 동부전선에서 자원을 빼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병력 분산 개념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벨라루스의 동원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루카셴코가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일 수 있지만 18세에서 27세 사이에 모든 성인 남성에게 의무 군복무가 있기 때문에 루카셴코가 동원을 실행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군에 6만 3천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원 시 36만 5,400명의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42만 명이 넘는 군대이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신경 써야 할 5만 5천 명의 준 군사 병력이 추가로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병력의 4분의 1이나 3분의 1만 우크라이나에 투입해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병력이 이동하는 곳이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이며 이것이 다음 시나리오로 연결됩니다. 시나리오 2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벨라루스는 푸틴이 2022년 침공 초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쉽지 않으며 벨라루스가 키이우를 침공하면 루카셴코 군대는 경험 많은 우크라이나 군대와 싸우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더 의존하는 군대라 하더라도 키이우에 대한 공격은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력 분산이라는 주제가 다시 부각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반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수미와 하르키우 같은 북부 지역에도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그 지역들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키이우에 병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을 섬멸하는 구역이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도 키이우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완전히 열려있진 않지만 벨라루스 나랄리아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직선으로 170km도 안 됩니다. 이동거리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 중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병력과 예비군을 빼와야 해 러시아가 우선순위 지역 방어선의 빈틈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푸틴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루카셴코의 미숙한 군대는 러시아 대신 키이우 점령에 큰 영향은 없댔지만 푸틴을 위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서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는 다른 곳에서 진격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푸틴에게 자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벨라루스는 자국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어쩌면 폴란드 국경 근처에 리비우까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습격은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키이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분산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1200km에 달하는 거대한 전선이 거의 2000km까지 확장되는 상황도 감당해야 합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전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런 유형의 습격이 달성할 수 있는 두 번째 목표, 즉 후방에 우크라이나 보급로를 파괴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침공전, 침투 전술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규모 부대가 철도, 도로 공격이나 다리 파괴에 투입될 것입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병력과 물자의 동부전선 이동을 지연하고 서방 무기의 우크라이나 유입을 방해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루카셴코 군대는 러시아가 공격 못하는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움직임을 늦추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도네츠크와 같은 지역에서의 파급 효과는 뚜렷할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에서 병력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벨라루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남아있는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보급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가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가 강한 군사국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21세기에 전투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벨라루스는 2011년 첫 리비아 내전에 개입했으나 결국 패배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는 2002년, 2007년 첫 코트디부아르 내전에 일부 지원을 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영토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전투 경력들은 루카셴코의 군대 능력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매달 푸틴의 전쟁에서 사상자가 되는 러시아 군인 3만 5천 명 중 대다수를 제거하는 상황에서 벨라루스 군인들의 사정이 더 나을리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푸틴은 물론 죽음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분산시킬 교란을 원하고 루카셴코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려 군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면 벨라루스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친 한 걸음이 되어 루카셴코가 축출되고 푸틴의 계획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까요? 2020년 8월 9일 루카셴코가 조작한 재선 이후 벨라루스에는 대규모 시위가 휩쓸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국민 반응을 잘못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명령을 내린다면 벨라루스 국민과 군대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미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소속 저자가 키이우 방문 중 벨라루스 국경 쪽을 향한 새 방어시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변인 안드레이 뎀첸코가 2월에 밝혔듯이 우크라이나가 몇 주, 몇 달 전부터 진행해온 작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은 우리나라 방위군의 다양한 부대들에 의해 강화되고 있으며 국경선 자체도 국경을 따라 요새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뎀첸코는 이 방향의 우크라이나 군과 방위군이 벨라루스 영토에서 오는 모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와의 1000km 국경 전체의 요새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는 벨라루스 정보기관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국경 근처에 14,000명의 병력을 수년째 주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의 선멸구역에서 쓰는 것과 같은 드론이 지뢰 등 다층 방어 시설에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명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사용한 방식의 재현을 어렵게 하려 노력해왔음을 보여줍니다. 벨라루스가 동원된 자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어느 정도 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예비군으로 방어를 강화하면 직역 범위는 의문입니다. 루카셴코가 전쟁의 자국을 끌어들이면 우크라이나 외에도 걱정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점을 모를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도 문제가 됩니다. 5월 6일 TVP 월드는 두 나라가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월경지를 분리하는 좁은 땅인 수알키 갭에서 나토 주도의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땅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나토의 동부 방어선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브레이브 그리핀이라고 불린 이번 훈련은 나토가 수바우키 회랑을 통한 공격을 격퇴해야 하는 잠재적인 방어 시나리오에서 병력의 신속한 배치와 동맹국 간의 협력에 특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흥미롭군요. 이제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벨라루스 주변의 나토 국가들의 우려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의 서쪽과 북서쪽에 접해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면 이는 이 국가들과 어쩌면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벨라루스를 더는 변수로 두지 않도록 움직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벨라루스는 푸틴의 꼭두각시 국가입니다. 루카셴코의 공격적 행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와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토의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전쟁에 나서겠다는 루카셴코의 결정은 벨라루스의 독재자로서 그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오판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 침공 대응으로 예상되는 장거리 타격입니다. 벨라루스의 미래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공격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월 중순 러시아에 퍼부은 불폭풍에 대해 알고 싶다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그런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더 미리터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럽 안보 동향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